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수확을 앞둔 수백 헥타르 벼가 쓰러지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북대병원이 단지 내 두 건물을 잇는 통로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도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며 적지 않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해 100여 그루의 가로수가 뽑히고 수확을 앞둔 수백 헥타르의 벼가 쓰러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거센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부러질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시민들은 우산이 뒤집힐까 봐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지금 태풍이 와서 그런지 그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좀 걷기가 힘든 편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통영에 상륙하는 사이에 전북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0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비도 내려 남원 뱀사골이 202mm, 무주 156mm 등 지역마다 1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를 동반한 거센 바람에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가로수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채 뽑히는 등 150여 그루가 넘어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에서는 320헥타르의 벼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태풍은 오후 들면서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해상에는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구 동저형 기압 패턴에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맑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 기온보다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대병원이 단지 내 두 건물을 잇는 통로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내 집을 짓는다고 해도 돈을 이렇게 펑펑 썼을까 싶은데요.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병원 내 어린이병원과 임상연구지원센터를 잇는 실내 통로입니다. 2년 전 15억 넘게 들여 지었다는 시설인데 천장을 살펴보니 에어컨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100m 길이의 통로입니다. 오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천정형 에어컨이 한 대, 그리고 불과 10걸음 사이에 또 한 대, 이런 식으로 무려 12대나 붙어 있습니다. 해당 복도의 면적을 직접 재봤습니다. 길이는 112m, 폭은 2.6m로 291제곱미터입니다. 설치된 에어컨 한 대가 60제곱미터용이니까 5대면 충분합니다. 무려 7대나 필요 이상 설치된 셈인데 한 대당 350만 원씩 2,400여만 원이 낭비된 셈입니다. 주 이용객도 직원 100여 명이 전부입니다. 전북대병원은 1층과 계단까지 감안할 경우 490제곱미터라는 설명인데 이렇게 계산해도 8대면 충분해 넉 대는 과잉 설치된 상황. 유리창이나 그런 외부의 어떤 태양열로 받는 그런 면적들을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별 부하 계산서가 면적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 통로에 연결된 2층 높이의 엘리베이터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억 1천만 원을 들여 26인승을 2대나 설치했지만 이용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계단으로 가고 많이 힘들었어요. 왜요? 전북대병원의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로 위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임실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북에서 5곳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력한 유해 매장 추정지로 꼽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전주형무소에서 국군에게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가 묻혀 있다는 전주 효자동의 공동묘지. 1951년 군경에게 희생된 주민 500여 명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임실 청웅면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5곳 모두 조사와 발굴은 물론 위령 사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위령 사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11년 순창을 시작으로 고창, 남원에 이어 전북 기초자치단체로는 4번째입니다. 전주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위령 사업은 물론 예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미수습 지역 유해 발굴 및 조사에는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요. 전주시 지방조례법의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상황은 지금 저희 다른 지자체의 조례 등을 파악해가지고 사례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위령 사업과 진상규명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 후 놀이 중심 영어 교습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 같은 전문적 사안을 여론이 아닌 정책 방향대로 결정한 건 잘한 일이라며 도내 유치원은 2014년부터 놀이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의 영어 교습은 허용하고 초등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과정 운영을 금지할 경우 교육 공백이 생기는 만큼 일관성을 위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도 데이트 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청이 국회 소병훈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전북 지역의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지난 2013년 204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1,061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 폭력 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처벌 또한 가볍다며 사회적 인식 전환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오늘 원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체전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체전의 자원봉사자는 모두 3,800명입니다. 군산수협이 해망동과 비흥항에 이어 선유도에도 위판장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수협은 주로 고군산군도 해상에서 잡히는 꽃게와 주꾸미 등 수산물을 선유도 위판장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군산수협은 기존 해망동이나 비흥항 위판장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시간을 단축해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유통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문화축제가 모레부터 나흘간 전주와 익산 등 5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와 원불교 등 4개 종교의 종단 지도자와 신도들이 참여해 종교 간 상생과 화합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후백제를 주제로 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주시와 군산대 가야문화재연구소는 후백제와 관련된 주제로 5분 내외의 영상 작품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순수 창작 영상이면 드라마와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장르와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 전북기자협회 체육대회가 JTB 전주방송과 전북일보 등 방송과 신문, 통신 11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완주군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에는 기자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족구와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경기를 하며 친선과 우위를 다졌습니다.